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열과 우리 생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은 지지난 시간에 어떤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열을 받으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배웠습니다. 열을 많이 받으면 온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리고 열을 많이 받지 못하면 온도가 낮아지고 입자의 운동은 둔해진다. 이걸 배웠어요. 그러면 열을 받은 입자들은 그 열을 그냥 품고 있느냐? 그렇진 않다.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주변으로 열을 이동시켜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고체에서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 진동해서 옆에 있는 입자들을 진동해서 열을 전달시키는 방법. 그거 뭐라고 했죠? 네, 전도. 그런데 옆에 있는 입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즉, 액체와 기체에서 열을 전달시키는 방법. 뭐라고 했죠? 대류입니다. 대류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대류는 입자들이 저절로 스스로 움직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향을 한 가지 더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열을 얻은 입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위로 올라가요. 뜨거운 공기나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가워진 공기나 차가워진 액체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어디로 향하려고 하는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떠한 물질이 없어도, 매개체가 없어도 항상 열을 전달시킬 수 있는 방법, 빛과 함께 열을 전달시키는 방법, 태양이 우리한테 주는 그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복사입니다. 복사.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겁니다. 그러한 열들이 언제까지 이동을 하느냐? 언제까지 주변에 열을 주려고 애를 쓰느냐?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만나요. 그러면 어떠한 온도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관찰하고 그 결과를 표로 작성합니다. 그 표로 작성한 결과를 또 그래프로 변환시켜서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작업을 한번 쌤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같이 하면 오늘 배우려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선생님과 함께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할 실험은 온도가 다른 두 물을 접촉시키는,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는 그런 실험입니다. 교과서 272쪽에 탐구 활동으로 나와 있고요. 이것에 필요한 준비물은 일단 열량계가 있습니다. 열량계는 어떠한 물체냐? 열량계는 어떠한 물체냐? 지난 시간에 쌤이 단열을 그냥 지나쳤는데요. 단열이 잘 돼 있는 물체예요. 잘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진공으로 마감이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열을 전달이 안 돼요. 바깥으로 전달 안 됩니다. 그리고 고체가 아니니까 전도에 의한 열도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열이, 이 열량계 안에 있는 열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단열이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열량계 안에는 알루미늄 컵이 있고요. 열전도가 아주 잘 되는 알루미늄 컵, 그리고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에는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구멍에는 뭘 꽂을 수 있느냐? 디지털 온도계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뜨거운 물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장갑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빈 공간에는 뜨거운 물을 담을 겁니다. 쌤이 포트에 뜨거운 물을 지금 끓여놨어요. 자, 알루미늄 컵에는 찬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넣고요. 이 빈 공간에는 뜨거운 물을 이렇게 살살살살 부어줍니다. 알루미늄 컵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부어줍니다. 높이가 비슷하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뚜껑을 닫습니다. 그럼 단열이 되겠죠.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디지털 온도계에 전원을 켜고 하나는 차가운 물인 알루미늄 컵에 꽂으시고 하나는 뜨거운 물인 바깥 공간에 꽂으셔서 온도를 이제 측정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처음 온도가 차가운 물은 36.1도, 뜨거운 물은 74.5도, 차가운 물은 37.6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온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온도 변화를 몇 분 간격으로 측정을 하느냐? 1분 간격으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측정한 결과를 표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와 같이 실험한 결과를 표로 작성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상을 해봐도 알 수가 있겠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면 뜨거운 물의 온도는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의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온도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한번 예상해 보세요. 네, 당신의 예상이 맞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팔팔 끓여가지고 좀 식혀놨기 때문에 한 80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온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자, 근데 30도가 딱 됐을 때 보세요. 그리고 찬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요즘 춥죠? 10도에서 시작했는데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어디가 돼서 30도, 똑같이 30도가 됩니다. 근데 30도가 되자 그 이후에는 온도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로서는 눈에 들어오기 좀 어려우니까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그래프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눈금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게 분인데요. 시간이라는 축이 필요하고요. 시간에 따라서 무엇이 변화했냐면은 온도가 변화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축은 온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이러한 축이 미리 다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발전하면 이 표를 보고 축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눈금 간격을 스스로 설정하고 그리고 측정치를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직접 그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료 변환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 우리가 측정해야 될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건 이제 시간 같은 경우에는 5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가로축을 시간으로 설정을 했고요. 한 눈금을 1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온도가 80도고 이제 최저 온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작은 0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높은 온도를 80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한 녹음을 20, 40, 60, 80으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부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은 처음에는 0분일 때는 온도가 80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1분일 때는 온도가 57도입니다. 그러면 50도가 여기이기 때문에 57도는 한 요 정도 되겠죠? 눈으로 어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분과 57도가 만나는 이 점에 뜨거운 물에 1분 온도를 찍어줘요. 마찬가지로 하면 2분에는 43도가 찍혀야 되겠죠? 그래서 40도보다는 조금 높은 곳 여기 찍어주고요. 그리고 3분에는 34도입니다. 30도가 여기니까 34도는 반틈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30도와 40도 반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4분일 때는 30도입니다. 30도면은 20과 40의 반이겠죠? 그 이후로는 변화가 있다 없다? 네, 5분일 때도 똑같이 이 3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주느냐? 직선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경향성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곡선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건 뜨거운 물의 온도 변화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조금 더 그어줍니다. 그리고 찬물의 온도 변화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분일 때는 10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10도 여기다 찍어줘야 되겠죠. 왜냐? 10은 20과 0의 사이니까. 그 다음 1분일 때는 18도입니다. 20보다는 조금 낮은 곳 여기다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2분일 때는 25도. 그러면 이게 30도니까 30과 20의 사이 25도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 그리고 3분일 때는 28도 30에 가깝게 찍어주면 되겠죠. 4분, 5분일 때는 뜨거운 물과 마찬가지로 30도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것 또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드럽게 이어지게 그어주면 됩니다. 이 표를 그래프로 변환하면 이러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날 때 언제까지 온도 변화가 일어나느냐? 두 물의 온도가 같을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온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같아지고 난 후에는 온도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이러한 이 구간,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이 구간을 우리가 열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뜨거운 물체와 찬물체가 만나서 온도 변화가 일어나다가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구간을 열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두 번째, 이게 알아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열평형이라는 단어. 자, 두 번째,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낮아지고 찬물은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왜 그럴까요?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뜨거운 물에 있는 열은 찬물로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가끔 잊어요. 우리가 추운 데 가면은 찬바람이 내 뼛속까지 들어와. 그렇지 않습니다. 찬 기운은 우리한테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온도를 바깥으로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전달된다. 온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전달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뜸물에서 어디로? 찬물로 열이 이동. 꼭 아셔야 됩니다. 열의 이동 방향을 표시를 해보면 요렇다. 이렇게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입자의 모형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뜨거운 물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물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움직이면 엄청 활발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온도가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죠? 그럼 그 움직임이 둔해질 것이다. 그죠? 반대로 찬물에 있는 입자는 처음에는 차가우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물한테 뭐를 받아요? 열을 전달받죠. 그러면은 움직임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활발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온도가 같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둘의 움직임은 그 활발한 정도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형이다. 둘의 움직임이 똑같아졌다. 평형이다. 또한 열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똑같아졌다. 평형이다. 또 더 이상 열이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열의 교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열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실험한 것을 표로 나타냈고요. 표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고요.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을 하나, 둘, 세 개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교과 개념 정리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열평형이라는 개념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열평형이 일어날 때 그 두 물체 사이에는 어떻게 열교환이 일어나는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쌤이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추운 겨울날에 벤치에 앉으면 굉장히 찹죠? 사투리가 나오네. 추운 겨울날에 철제 벤치에 앉으면 그 벤치가 굉장히 온도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겨울날에 이제 느낄 수 있는 공기와 더 차갑게 느껴지는 이 철제 벤치는 온도가 다를까요? 철제 벤치가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우리가 차갑게 느낄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일상 안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다 열평형 상태를 향하게 하기 위해서 온도의 교환들이 일어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쌤이 가지고 있는 이 보드마카와 이 공기, 그리고 쌤을 찍고 있는 저 핸드폰이 열이 나겠네요. 핸드폰 거치대, 그리고 꺼져 있는 이 컴퓨터, 여기 칠판 온도 찍으면 다 똑같이 나와요. 저기서는 온도 있잖아요. 비접촉식 그 온도. 딱 찍으면은 이거 온도랑 저 거치대 온도랑 이 온도랑 공기 온도랑 다 똑같이 나옵니다. 왠지 알아요? 무슨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열평형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온도가 다르다 그러면은 온도를 같도록 하기 위해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추운 거예요. 우리도 하나의 그냥 개체입니다. 개체. 열의 입장에서는 열을 내는 복사체예요. 근데 추운 겨울이 되면은 우리가 열평형 상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열을 추운 공기로 전달을 시켜가지고 서로 온도가 똑같도록 만들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다가 조난당한 사람은 결국에는 주변의 온도인 얼음의 온도랑 똑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냉동인간 이렇게 이건 잘 모르겠고 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철제 벤치나 공기나 온도는 똑같습니다. 근데 저 철제 벤치가 왜 더 차갑게 느껴질까요? 나무 벤치나 뭐 이런 건 플라스틱보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선생님들이 쉽네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됐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올 한 해 너무 버티고 생존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선생님도 일하고 여러분 만나고 수업하고 성취감을 얻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내가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문제, 학습 목표에 준하는 그러한 문제를 냈습니다. 봐야 되는 자료도 막 3개, 4개가 아니라 뭐 2개 정도? 한 문제에 봐야 되는 자료도 한 2개 정도? 원래 같으면 3개, 4개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했고요. 그리고 보기도 4개까지 안 내고 한 3개 정도 내가지고 금방 읽을 수 있도록, 시간 좀 남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교과서에 스스로 확인 문제와 스스로 정리 문제, 그리고 대단원 정리 문제 정도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대면 학습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학습 때는 3시간 동안 형성평가 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다음에 만나요. 안녕!